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채널 E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만덕과 센텀을 10분 만에 잇는 지하 고속화도로, 바로 대심도입니다. 지하 40m에 길이 9.62km, 2024년 완공을 앞두고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심도의 비상탈출구가 동래구 온천천 인근으로 정해지면서 일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재일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만덕과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대심도 고속화도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상탈출구 예정지 공사를 앞두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겼습니다. 비상탈출구는 화재나 사고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심도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수직 통로를 말합니다. 부산시는 비상탈출구를 동래구 낭민동 인근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성 부산시의원은 비상탈출구 건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과의 소통의 문제인데, 이제 비상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이야기를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비상탈출구가 이제 공사장이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독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의 문제가 큽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된 안전 문제가 크고요. 비상탈출구라고는 했지만 지름 15m, 깊이 80m 크기의 구멍을 뚫어 공사 기간에 공사장 입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게 비상탈출구가 아니고 이제 가장 큰 공사구역, 지름이 이제 최대 15m, 그다음에 깊이가 80m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공사 구간을 이제 저희한테 어떤 동의나 그런 거 없이 진행을 해왔고요. 해당 지역 인근에는 초등학교 2곳과 국공립 유치원, 7,000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5년 동안 진행되는 공사 기간에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어린 자녀분들이 이제 여기서 통학을 하고 있는데 25톤 트럭과 레미톤이 하루에 최대 200대까지, 그리고 그게 최소 2년에서 4년까지. 대형 트럭들은 아시다시피 사각지대도 많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 주택가에 줄지어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위험한 공사다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대심도 비상탈출구 예정지입니다. 이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비상탈출구가 들어서기에 위험 요소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발생하는 물을 모으기 위해 지하 80m에 집수정을 설치하게 되는데 온천천 주변은 상습적인 침수 구역으로 집안이 약화할 수 있다는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 시행자와 비상탈출구 위치 이전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 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의원과 비대위는 이 문제에 대해 안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이제 소탐대실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 들고, 현재 공사는 문제 제기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은 공사 소음과 통학로 안전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사업 시행자 측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었던 대심도 공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산시와 주민들이 이번 갈등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채널 E뉴스 한재일입니다.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월 6일 0시 기준 684명입니다.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는 5,677명, 부산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95명입니다. 부산에서도 지난달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주가 됐습니다. 추가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데요. 부산 코로나19 2주간의 기록을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시작되고 2주가 흘렀습니다. 첫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동래구에서 나왔습니다. 이어 23일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 그중 7명이 온천교회 신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만인 24일에는 22명이나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후 29일 8명, 이달 1일 2명, 2일에는 3명, 확진자 수가 하루에 2명에서 3명 사이로 나타나면서 가파르게 오르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온천교회 이후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지 않아 유증상 여부가 가려지는 앞으로의 2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확산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학원가에서는 감염 사례가 추가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검사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 확진이 나온 분들에 대해서 이제 밀접 접촉자들이나 이런 접촉자들이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있는 거고요. 아직 그러니까 하강세에 들었다고는 아직 보기 힘들죠. 한편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아시아드 요양병원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는 3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해당 병원에 내려졌던 코호트 격리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접촉 시간에 따라 모레 자정과 오는 11일 자정을 기해 해제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부산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온천교회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완치자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2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1일 만에 완치 환자가 나왔습니다. 20여 명의 확진자도 상태가 비교적 호전적이어서 추가 퇴원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서관과 박물관 등 각종 공공시설이 잠정휴관에 돌입했고 서면을 비롯한 번화가 곳곳에는 묵직한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상인들은 매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나 카페 등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임시휴업인 곳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기업과 기관, 단체 등이 앞다퉈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착한 건물주 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m 이내에서는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다중이용시설은 피하고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2 뉴스 김다영입니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아예 직접 만들어서 쓰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방역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장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과 나눔까지 실천하는 부산 새마을부녀회의 마스크 제작 현장을 한재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공급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기도 하고 마스크 공장은 원단이 부족해 생산이 중단되는 등 비상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부산시 새마을부녀회는 부녀 지도자 30여 명과 함께 수제 마스크 제작에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감염병이 돌아서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는데 시중에 판매하는데 사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사고 싶어 돈이 있어도 못 사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부산광역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수제 사랑의 마스크 만들기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진행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제작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녀회는 소유한 재봉틀 15대를 모아 360여마의 원단을 사용해 부산시에서 지원받은 KF94 동급 필터와 함께 마스크를 제작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의 이 같은 선행은 마스크 부족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간이 협력해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어제부터 시작해 하루 1000장씩 총 10,000장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의 마스크가 소중한 요즘 부녀 회원들은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구슬땀을 흘려가며 수제 마스크 제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10,000장의 마스크는 이웃 소외계층에게 전달됩니다. 새마을부녀 회원들은 수제 마스크 제작에 힘든 것도 잊은 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새마을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이날 수제 마스크 제작 현장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방문해 마스크를 만드는 데 동참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완성된 마스크를 직접 착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힘을 보태주는 새마을부녀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늘처럼 위기 극복을 위한 온정이 모인다면 코로나19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부산 곳곳에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온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차로 제작된 수제 마스크를 보급한 뒤 향후 새마을 분야회에 지속적인 제작 지원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E 뉴스 한재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정부가 마스크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바꾸면서 마스크 사용을 두고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는 마스크 착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 식약처장인 류영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을 예비후보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류영진 예비후보 직접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는 일상에서 필수품이 됐습니다. 최근 전 식약처장인 류영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을 예비후보가 과거 마스크 검사 기관을 늘린 것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저희 채널 E 뉴스가 류영진 예비후보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 방한용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 외품으로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 예비후보는 의약 외품으로 지정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KF 마스크는 코리아 필터라고 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의약 외품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받을 때 세 가지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가 검사가 안면부 흡기 저항이라 해서 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가능한지, 두 번째 분진 포집 효율이라 시험이라 해서 이 마스크가 실제로 어느 정도 걸러주는지 분진을 또 미세먼지를 걸러주지 않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KF 80, 94, 99 이렇게 나누고 세 번째는 이제 미세입자 누설률 시험이라 해서 마스크를 썼을 때 밖에서 안으로 외부에서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지 세 가지 시험을 통과를 해야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류 예비후보는 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의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이라든지 이런 걸 문고리 같은 데서 전염되기 쉽습니다. 바이러스가 보통 한 12시간 정도는 상온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의 비말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2m 이상 두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접촉을 아주 가까이서 안 하는 게 좋은 예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류 예비후보는 꼭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질 수 있게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 E 뉴스 김다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검사 대기자 간의 점염 우려와 의료진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작된 승차진료소. 오늘부터 부산에서도 운영이 시작됩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북구 함영 운동장 주차장에 설치된 승차진료소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승차진료소는 접수부터 검체 채취까지 차량이 탑승한 상태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검사 대기자와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소독과 환기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정명희 부청장은 앞으로 1주에서 2주 사이가 최대 고비인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구 함영운동장 주차장에 설치된 승차진료소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정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중에만 운영됩니다. 현재 부산에는 북구와 부산진구, 해운대구에 승차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의회가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어제 하루 일정으로 열었습니다. 임시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도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축소 연기돼 이날 하루만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임시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김지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경수 지사, 박종훈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의료진, 공무원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도의원 등 130여 명이 동참해 농가에서 직접 구매한 화분 200여 개를 전시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 등의 일반 안건과 건설 소방위원장 보궐선거를 포함한 10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울산에서도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 확산 운동이 본격화됩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 중소벤처기업청과 울산시 상인연합회 등 3개 기관과 착한 임대인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으로 관계기관과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지원 등 시비 우선 지원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송초로 울산시장은 지역 임대인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일상이 여전히 겨울에 멈춰버린 듯하지만 만물이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도 지나고 분명 우리 곁에는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벌써 봄꽃들이 조금씩 피어오르면서 봄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주말과 휴일 사이 비 소식이 있지만 반짝 꽃샘추위가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우리의 일상의 시계가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